우리나라 연금 자산 규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예예. 부자빠님은 우리나라 연금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합치면 지금 1,613조 원 되더라고요. 2021년 말 기준으로. 그 국민연금이 이제 1988 년도에 예예예. 도입돼서 국민연금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한 948조? 좀 조만간에 이제 1,000조 정도 갈 것 제 같은데. 생각엔 내년이면 될 것 같 올해 말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음. 국민연금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로자들이나 뭐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시장 규모도 뭐 국민연금보다는 아직 규모는 적지만 성장 속도는 상당히 좀 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퇴직연금 같은 경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295조? 뭐 예. 300조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개인연금도 한 368조 정도 돼서 상당히 큰 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 국민연금은 좀 일단 논외로 하고 예.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시장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을 좀 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변화는요. 연금보험 증가는 정체하고 있지만 연금 저축은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연금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제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예. 그 보험회사에서 주로 많이 가입하는 상품을 연금보험이라고 하고, 예.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상품이죠. 그중에서 인제 보험 상품은 좀 정체되고 연금저축 상품은 늘어나고 있다? 예. 진짜 그런가요? 최근 한 7년 동안의 변화를 보시면요. 개인연금 전체 자산은 한 38%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인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안에서 연금보험은 인제 최근 7년 동안에 한 24% 정도 늘어났는데 연금저축은 59%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매해마다 이 성장률을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5 년만 하더라도 연금저축 성장률은 한 8% 정도, 반면에 인제 연금보험의 성장률은 9%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연금보험이 쪼금 더 빠르게 증가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연금보험의 성장률은 쫙 꺾여서 2018 년엔 뭐 아예 성장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늘었다가 뭐 2021 년에도 1% 정도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굉장히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연금저축은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간 5%에서 6%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지금 점점 어떤 갭이 지금 유지가 되면서 연금저축이 조금 더 연금보험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오늘 뽑은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음. 부자빠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연금보험은 좀 정체되고 음. 연금저축은 쪼끔 늘어나는 추세들로 가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 음. 세제 혜택의 차이 자체가 그 음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 같고요. 음음. 그거하고 저금리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가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대개는 세액공제지 않습니까? 음음. 그러니까 연간 이제 13.2% 뭐 혹은 뭐 16.5% 이렇게 뭐 사람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이거는 금리가 뭐 몇 프로가 되든 뭐 음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든 세액공제율은 똑같단 말이죠. 음음. 내가 400만 원 넣었으면 거기다가 뭐 13.2% 곱해서 세액공제 해 주는 거는, 이거는 금액이 변하는 게 아닌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저축을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데, 이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이건 변합니다. 왜냐면 이득이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음. 뭐 거기서 인제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저희가 보험 차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보험 차익이 얼마가 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 연금보험이 상당수가 금리형 상품인데 금리가 낮다 보니까 결국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범위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다. 저는 여기다 하나 좀 더 추가하자 그러면 복규적인 변화가 있는 게 예. 가입 한도를 좀 많이 줄였잖아요. 음. 일시납인 경우에는 1억 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예예. 월납인 경우에는 월 150만 원 정도까지만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다 보니까 과거보다 적립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줄다 보니까 전체 시장 성장 속도가 느려진 것도 있고 음. 말씀하셨듯이 고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진 금리가 낮아진 부분들도 음.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세제적인 변화, 연금저축 쪽에도 변화가 있었던 게 처음보다는 뭐 24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 음. 한도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도 예. 있고, 최근에 투자시장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려오면서 연금저축 펀드 쪽으로 음. 변화들이 좀 일어나는, 자금 유입들이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변화가 이런 통계 수치에도 그대로 좀
예. 반영되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20, 30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다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쪽이 20대 그리고 이쪽이 30대입니다. 음. 20대를 보면 2020년도에는 가입자 증가율이 17% 정도였습니다. 뭐 이것도 적은 건 아닌데 2021년에는 가입자 증가율이 70%입니다. 30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2020년의 증가율은 2%였으니까 사실 증가가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021년에는 가입자 증가율이 22%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율로 보면은 20대는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뭐 30대도 상당히 저희가 주목할 만하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런 변화가 나타난 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 요즘 연금저축 쪽에서 가장 크게 성장을 하는 쪽이 펀드 쪽이거든요.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도 이제 보험이나 신탁에 비해서 펀드가 수익률도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들이 많습니다. 최근 이제 20, 30대 분들이 투자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투자를 하면서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세제 혜택, 세액공제나 아니면 과세 이연 이런 것까지 받으면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일어나고 있던 이제 동학개미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젊은 그렇죠. 계층들이 투자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기왕 투자하는 거면 세제 효율적인 수단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자. 그게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이라는 그 일종 그렇죠. 비클을 연금저축을 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거기서 세금을 좀 덜 내고 투자하는 방법들, 특히 해외 펀드나 해외 ETF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금저축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비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부분들이 하나 있고,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20대들, 30대들한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어가 있잖아요. 파이어.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빨리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리타이어 얼리 일찍 은퇴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는 거, 그러려면 이제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열풍도 어느 정도 조금 20대들의 이런 변화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금 저축이 펀드 위주로 증가했다. 이 부분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보면 크게 보면 세 개잖아요. 맞습니다. 보험이 있고 신탁이 있고 펀드가 있는데 예. 이 중에서 보험이나 신탁보다는 펀드 위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예. 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2014년도 말하고 2021년도 말을 비교한 겁니다. 연금저축 수탁구고요. 2021년도 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가장 큰 거는 보험이긴 합니다. 근데 이 7년 동안의 성장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보험 부분은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은 18%만 증가했습니다. 근데 신탁은 사실 증가가 안 된 이유가 있고요. 이게 신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가율이 작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주황색 부분 펀드를 보시면 이게 7년 동안에 27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8조 원이 더 늘어난 거고요. 그게 증가율로 보면은 274%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도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비중은 아직 작은 상황이긴 하고요. 전체량은 일단 보험이 제일 많은데 예. 증가 속도를 놓고 봤을 때는 보면은 이제 펀드 중심으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예. 앞서 우리가 지적했던 또 저금리 상황이나 뭐 투자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작용을 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장 큰 원인 자체는 아무래도 수익률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예,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나고요. 2021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금저축 펀드 수익률이 한 13.4% 정도 나왔습니다.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요. 그 정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험인데 보험 쪽은 이제 생명보험사가 있고 또 손해보험사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저축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1.83% 정도.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1.63% 정도.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예, 평균이요. 예. 부원들이자면 연금저축 신탁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신규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히 뭐 신탁에 있던 자금들이나 예. 보험에 있던 자금이 수익률 격차로 인해 가지고 이전돼서 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전돼서 오는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7년 동안의 증가율이 이렇게 늘어난 건 한두 해의 수익률을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보니까 어떤 해는 수익률이 뭐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꾸준하게 좋은 추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금이 새로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자금이 이전되는 부분도 있고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20, 30대 중심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예, 빠르게 예. 늘어나는 부분하고 예. 세 번째 지적해 주셨던 이제 연금저축 펀드 중심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20, 30대가 투자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런 영향을 또 이끄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보면 연금저축 중심으로 변화들이 좀 많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 예. 퇴직연금과 관련된 변화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음번 변화는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퇴직연금 쪽에서 이제 변화들을 짚어보자면 일단 퇴직연금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빠른 부분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특정 상품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네 번째 연금 트렌드로 꼽은 것은 퇴직연금 내 TDF 투자의 증가입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잠깐 봐주시죠. 이 최근 3년 동안에 TDF 자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19년도에 TDF가 1조 5,300억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 퇴직연금 자산에서 TDF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이 비중 자체도 21.7%로 늘어났고 자산 규모 자체는 7조 6,306억, 상당히 뭐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산의 증가와 점유율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게 좀 변화가 좀 더 가파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올해 7월 달부터 이제 사전지정 운용제도가 도입되다 보면 예. 그 사전지정 운용제도가 뭐냐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던 사람들이 만기가 도래한 다음에 상품 변경 지정을 안 하면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게끔 만들겠다는데 그 사전 지정 운용제도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타겟 데이트 펀드 TDF가 들어가잖아요. 미국에는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데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나서 TDF 가입자 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던 거랑 좀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 또 올 하반기 이후에 또 이 증가량 속도가 좀 더 달라지게 의미 있는 변화를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TDF 관련된 그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DF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연금 TV 내에서 보면 TDF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좀 다뤄놓은 컨텐츠들이 시리즈로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서 이 상품 나는 어떻게 해볼까? 내 퇴직금 어떻게 운영해볼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계 링크는 또 화면에 저희가 연결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트렌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앞에서 4개의 트렌드를 살펴본 거는 다 이제 적립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쌓아 나가는 부분에서의 변화들을 짚어본 건데요. 저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연금이라는 건 결국 언젠가는 찾아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변화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산도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돈도 쌓아놨으면 결국 찾아 쓰려고 예. 쌓아놓은 거니까 예. 어떻게 찾아 쓰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변화를 짚어본 결과 연금 수령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의 5번째 연금 트렌드를 뽑았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일단 퇴직연금 쪽으로 한번 보시죠. 음. 이제 이 표는 이제 유형별 이제 퇴직급여 수령 현황이거든요. 2021년 기준이고요. 쪽이 이제 연금 수령을 하는 금액의 비중이 한 34.3% 정도가 되고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한 65.7%입니다. 여기 표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2020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들의 비중이 30%가 안 됐었거든요. 2021년에 그 증가율로만 따지면 6%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에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 예. 화면상에 나가는 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봐야 계좌 수로 보면은 4.3%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금액하고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계좌당 금액으로 따지면 뭐 일시금 수령하시는 분하고 연금 수령하시는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유의미하게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잔고 금액이 좀 커야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퇴직금 규모가 좀 크신 분들이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좌 수는 작더라도 금액은 좀 큰 규모를 차지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트렌드 변화들을 한 5가지 정도를 짚어봤습니다. 예. 그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변화가 연금 보험보다는 연금 연금 저축이 더 좀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예. 있다. 두 번째 변화가 어떤 거였죠? 20, 30대가 연금 저축을 관심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 20대가 한 70% 정도 그렇죠. 지지하는 분들 증가율 같고요. 기준으로. 예. 세 번째가 연금 저축 중에서도 보험, 신탁, 펀드 중에서 펀드 중심의 성장들이 있었다. 그럼 네 번째는 어떤 거였죠? 네 번째는 그 퇴직연금 자산 중에서 TDF,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 위주로 성장이 많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이제 등산하면 올라갔다 내려오듯이 이제 예. 쌓아놓은 돈 찾아 쓰는 사람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연금자금 인출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변화들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 변화에 맞춰가지고 내 개인연금 자산, 내 퇴직연금 자산들은 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